한 주의 딱 중간입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저는 김희욱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연장했습니다. 약간 좀 피로감이 없지는 않았었는데요. 장중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으로 일단 날아갔고 마감 지수 기준으로 다우 지수 18,000선에 거의 육박을 했지만 이제 막판에 좀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17,918포인트. 나스닥은 5,145포인트에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2,100 어제 돌파한 이후로 수렴되는 구간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날 FOMC 성명서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좀 심도 깊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위험자산 회피로 나왔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지표가 연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좀 부합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도 또 제조업 지표의 부진이 더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사실들 때문에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내려갔다. 이런 이상한 안도랠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까지는 일단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또 미국 경제 전반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자동차 판매가 오늘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라고 하면은 뭐 거의 우리나라의 IT와 자동차를 합친 것 정도의 미국 전통 이제 중공업과 어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확립한 포드의 어떤 명성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거의 자동차 업황이 미국 제조업 업황이고 그 미국 제조업 업황이 결국 미국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미국 자동차 판매가 벌써 올해 들어서 몇 번째 계속 서프라이즈를 이어가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실물 경제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10월에 144만 대가 총 판매가 돼서 예상치를 추월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저금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 더하기 유가 하락이 가져온 미국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강화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거의 차를 바꿀 사람은 다 바꿨고 살 사람도 거의 다 샀고 약간 좀 상투의 느낌은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또 숲에서 나무로 시각을 좁혀봤을 때 다행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포터나 다마스 같은 이제 희망 트럭 이런 거의 대상이죠. 자영업자들이 보통 많이 쓰는 이제 미국의 픽업 트럭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짐 싣고 다니고 뭐 하는 그 픽업 트럭이 이번에 21.9% 판매 신장률 기록하면서 어떤 자영업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줬고요. 그 다음에 탑20 차종 중에 보면은 이번에 쉐보레 신차가 몇 개 나왔잖아요. 이 신차 효과가 좀 있었고 현대 소나타는 2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커별 판매량 보면은요, 현대차 판매량 14.3%, 19.8%군요. 19.8% 기록해서 10월 성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총 6만 5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차도 역시 12% 판매 신장과 함께 6개월 연속 사상 최고의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판매 증가율은 네,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연비로 이제 사고를 쳤던 폭스바겐은 감소폭이 그다지 이제 크지가 않았고 일부 차종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디젤 차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제 일단 집계가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제 자동차 판매는 약간의 어떤 상투의 느낌이 없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지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쓰러뜨렸던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이제는 또 오토론의 버블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예 크레딧이 없는 사람,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권에 가면 CB스코어라고 있잖아요. 그 신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지금 자동차 이 모기지 담보대출이 나간 금액이 무려 100만, 1000만억, 1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오늘 집계가 나왔습니다. 보실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카푸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오토론의 이제 버블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하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서 겨우 지금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고 있지만 또 이 오토론 쪽에 버블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또 연준이 더더욱 금리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일단 좋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현상이 이렇다는 것 정도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어제 이제 ISM하고 PMI 나온 이후로 마르케트 PMI 이후로 오늘 공장 주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월 결과였고요. 어차피 좀 줄어들 거라고 봤지만 감소폭이 예상보다 좀 컸습니다. 1% 감소했고 전달에는 2.1%가 마이너스 나왔었는데 이 뒤로 반등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번에 어떤 변동성을 줬던 게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9월, 10월 둘 다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국방 쪽에 예산이 좀 많이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고 좀 지출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국방용 통신 장비가 11%나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민간 항공기 주문은 36% 이렇게 감소하면서 비교적 좀 가격 비중이 큰 항목들이 저렇게 월간 단위 변동성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전부 핑계를 삼기에는 USA 투데이에서는 이 미국의 제조업 내리막길은 과연 브레이크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어떤 주문 감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10월 달에 시진핑이 미국 방문해가지고 보잉 항공기 몇백 대를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주문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10월 달에 가서 잡히겠네요.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이제 어저께도 ISM 제조업 지수가 뭐 2년 만에 최저 이렇게 뭐 내려앉았었고요. 고용은 뭐 또 몇 년 만에 최저. 이렇게 미국의 지금 제조업 경기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새벽까지도 미국 증시 이틀 연속 상승은 뭐 그렇게 어떤 특별한 뚜렷한 호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일단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난주에 연준의 입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다음에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표가 너무 좋지가 않다. 다시 말하면 12월 금리 인상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이 안 받쳐준다. 이제 이런 역설적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보는데 CNBC의 기사 내용은 산타랠리도 이번에는 기대를 반만 좀 줄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일단 10월장의 상승률을 봤을 때 S&P 500 지수 기준으로 8.08% 올랐단 말이에요. 미국의 이제 GDP는 상저하고가 맞고요. 증시도 4분기가 제일 좋은 것도 사실인데 4분기가 10, 11, 12월 3개월로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10월장의 상승률이 7%가 넘었을 경우에는 11월, 12월 상승률이 좀 줄어들더라라는 이제 증시 통계를 가리킵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 11월, 12월 상승률이 보통 3에서 3.5% 정도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10월 달에 보시다시피 7%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니까 약 1.5%의 상승률을 11월, 12월 동안에 기대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UBS의 플로어 디렉터 중에 마켓 구루 중에 한 명이죠. 아트 캐시는 12월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좀 불가할 것 같다 이렇게 개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큰 관문이 바로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번 주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되겠는데요. 브리핑닷컴에서는 비농업 고용 예상치를 이번에 15만 건에서 24만 건까지 봐서 그야말로 범위가 넓습니다. 광범위. 그 다음에 실업률 예상은 4.9에서 5.1 정도로 역시 레인지가 넓은데 연준의 올해 목표가 5.0에서 5.1이거든요. 만약에 4.9가 나올 경우에는 12월 금리 인상 우려가 대폭 확대될 수가 있는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 금요일 밤에 우리 시간으로 발표될 고용 지표에 대해서 만약에 너무 잘 나올 경우에는 연준 금리 인상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8월 달에 13만 6천 건 나왔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반등할 거라고 봤지만 또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기저효과를 등에 업고 한번 시원하게 고용 증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월가에서는 지금 약간 눈치를 보면서 17만 5천 건 정도로 상당히 낮게 일단 예상을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20만 건을 넘어가면 저기가 이제 심리적 어떤 기준선이 될 테니까 이렇게 고용이 잘 나오면 12월 금리 인상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올 시장의 리액션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올해 중순에 한번 새로 고침한 이후로 지금 또 이제 파죽지세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5,145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거의 지금 또 한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CNN 머니에서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요,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이 바늘이 여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극도의 공포 상황. 근데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어떤 극단적 탐욕에 바로 근접하는 74까지 지금 튀어 올라가 있다는 게 이것도 역시 약간 과매수의 느낌을 주고 있고, 만약에 지표도 좋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글로벌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가 됐고 뭐 이런 거에 따른 이제 탐욕이라면은 그야말로 착한 탐욕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내수 경기는 좋고 글로벌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글로벌 환경도 아직까지 특별히 좋아지고 있지는 않은데다가 미국까지 좀 처지니까 그나마 브라이트 사이드가 약간 좀 약화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탐욕이 올라가는 역설적 투심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연준 유동성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는 오늘도 역시 추가 상승이 나와서 FOMC 성명서 발표 때 잠깐 위축됐다가 이틀 연속에 현재 반등을 나타내면서 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 좀 보겠는데요. 먼저 상해지수 어제 마감 상황 좀 보고 나서 바로 중국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0.25% 하락이고요. 이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신화통신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 GDP는 2010년도 초반 때만 해도 뭐 8%, 2000년대 중후반에는 10%를 이제 넘어서 이제는 6.5% 성장에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와서 요즘 추진하고 있는 신창타이,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성장의 눈높이를 낮추는 게 중요하고 이제는 양보다 이제 질을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사진에 나오는 대로 이번에 한자녀 정책 풀었죠. 출산, IT, 교역, 그다음에 주거 개혁 중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측에서는 지금도 뭐 중국 GDP 성장률이 사실상 뭐 3%대다 말이 많은데 6%대 시대 개막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평가고요. 이제 최근에 금융 개혁이나 이런 이번에 나온 오중전회하고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어떤 이 골자가 IMF 권고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 위안화하고 주식 채권 같은 데 어떤 황금성 강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의 이거 완전 단독은 아니고요. 그냥 그야말로 소스 소식통을 통해서 쓴 기사가 나왔는데, 현대차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제네시스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제네시스가 이제 개별 차종이 아니라 아예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밀고 간다는 거. 여러 번 이제 설왕설래는 있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이르면은 오늘 내일 중으로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이 수익성 제고를 통해서 환율이나 중국 수요 부진 같은 대외 변수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로이터 통신에서 자세히 전했고요. 이제 기존의 링컨, 캐딜락, 아큐라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정면 승부를 펼치겠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보시죠. 코스피 2030포인트가 MSCI 한국 지수 54선과 매칭이 된다고 봤을 때 간밤에 이제 1.52% 추가 상승을 해서 이제는 56선까지 와 있고요. 이 정도면 오늘 장중에 2050선 재돌파는 일단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고, 이제 우리도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박스권 단기 고점에 대한 어떤 나가야 될 시점을 생각해 보는 정도가 오지 않았나. MSCI 한국 지수도 역시 56선이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오늘 한국 주식 순매수는 하루 더 이어진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